자면서, 운전하면서, 청소하면서, 출퇴근길에 일하면서 듣는 야담. 야담 통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3일거리. 경상도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철컥. 사랑채 문이 열립니다. 밤 깊은 시각. 촛불 하나가 흔들립니다. 마님. 낮은 목소리. 들어오너라. 방 안. 두 여자가 마주 앉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른 한 명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봅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예, 마님. 그 계집.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느냐? 네. 낮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쿡쿡. 좋아. 이번에야말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탁.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본처. 때는 정조 12년. 경상도 안동 부근의 한 고을. 이 고을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양반가. 넓은 기와집. 사랑채, 안채, 행랑채까지. 제법 큰 규모였죠. 김진사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본처 이씨 부인. 그리고 첩월향. 본처 이씨는 친정이 명문가였습니다. 한양의 이판서댁 셋째 딸. 혼례 때 가져온 재산도 상당했죠. 논밭만 해도 수십마지기. 금은 보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벌써 10년. 하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삐걱. 안채 문이 열립니다. 이씨 부인이 마루에 앉습니다. 32살. 아직 젊은 나이지만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쯧. 어디선가 혀 차는 소리. 이씨가 고개를 들어봅니다. 사랑채 쪽. 시어머니 김노부인이 서 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앉아만 있느냐? 죄송합니다, 어마마마. 죄송하긴. 열해가 넘도록 자식 하나 못 낳고. 쿵. 이 집안대가 끊기면 내가 책임질 거냐? 송구합니다. 이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어마마마, 진지 드셨어요? 새된 목소리. 첩월향입니다. 25살. 기생 출신. 3년 전 김진사가 기방에서 데려왔습니다. 오, 월향이구나. 김노부인의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 어마마마, 제가 약과를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오호, 그래. 네. 이씨 마님도 함께 드시죠. 월향이 이씨를 흘끔 봅니다. 그 눈빛엔 비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밤이 깊어갑니다. 이씨는 홀로 안채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하늘이시여. 작게 중얼거립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눈물이 또 흐릅니다. 하지만 이씨는 참습니다. 꾹.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 첩월향이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는 것. 그리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이부, 음모. 다음 날 아침. 사랑채. 김노부인과 월향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마님. 월향이 조심스레 입을 뗍니다. 이번 추석 때 친정 가족들이 오신다던데요. 그래. 한양에서 온다더구나. 이씨 마님 친정 말이죠? 응. 김노부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저번에도 왔을 때 얼마나 거들먹거렸는지. 그러게요. 판서댁 딸이라고. 흥.
쿵.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어마마마. 월향이 살며시 다가앉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이번 기회에. 속삭이는 목소리. 이씨 마님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어요. 김 노부인의 눈이 반짝입니다. 어떻게? 친정 식구들 앞에서. 월향이 미소 짓습니다. 차갑고 음험한 미소. 이씨 마님의 부정을 폭로하는 거예요. 부정? 네.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거죠. 둘의 머리가 가까워집니다. 속닥속닥. 낮은 대화 소리만 들릴 뿐.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안채에 낯선 남자가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씨는 모르는 일. 월향이 몰래 사람을 들였습니다. 마을의 건달 하나를 매수해서 밤마다 안채 담장을 넘게 했습니다. 사삭.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리고 이튿날 아침. 어젯밤 이상한 소리 들었어? 응. 무슨 소리? 하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집니다. 안채 쪽에서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다는데. 설마. 마님이. 쉿. 조용히 해. 둘째. 이 씨의 친정에서 보낸 편지가 사라집니다. 원래 이 씨에게 전달되어야 할 편지. 월향이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른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진사나리댁 이 씨 부인께 붓을 들고 천천히 씁니다. 곧 그대를 만나러 가겠소. 남자의 필체로. 그것도 애틋한 연정이 담긴 문구로. 셋째. 이 씨의 방에서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남자 것으로 보이는 천조각, 은비녀 하나, 그리고 놀이개. 모두 월향이 몰래 갖다 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뭐야? 하인 하나가 발견합니다. 마님 방에서 남자 물건이 왜? 쉿. 모두들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3부 추석. 추석이 다가옵니다. 한양에서 이 씨의 친정 식구들이 내려옵니다. 둘둘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대문이 활짝 열립니다. 형님. 이 씨가 반갑게 달려나갑니다. 친오빠 이참판이 내립니다. 그래, 동생. 오래간만이구나. 네, 형님. 이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그동안의 시름이 조금은 잊혀집니다. 하지만 사랑채에서는 김 노부인과 월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왔구나. 네, 어마마마. 좋아. 오늘이다. 제가 준비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월향이 웃습니다. 그날 저녁. 대청마루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친정 식구들을 위한 환영 연회. 촛불이 대청을 환하게 밝힙니다. 딸깍딸깍. 술잔이 오갑니다. 허허, 진사 어르신도 건강하시고. 아이고, 참판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 씨도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탕.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누구시오? 하인이 놀라 소리칩니다. 휙.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습니다. 바로 그 건달. 월향이 시킨 대로 이 시각에 안채로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들키게 한 것. 저기. 도둑이요. 뭐야. 순식간에 소란이 벌어집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 잡아라. 건달은 도망가다가 일부러 안채 쪽으로 뛰어갑니다.
저기다. 안채로 들어간다. 대청마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이참판도, 김진사도, 김노부인도 모두 안채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불안한 예감. 아니나 다를까? 저기 있다. 건달이 이 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마님. 건달이 소리칩니다.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당신이 왜 여기 있소? 이 씨가 당황해서 소리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있던 모두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참판이 버럭 소리칩니다. 동생, 저자가 누구냐? 저는 몰라요 오라버니. 저 사람 모릅니다. 이 씨가 필사적으로 부정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월향이 나섭니다. 마님,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뭐라고? 며칠 전부터 이 남자가 몰래 드나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건 하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희도 수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씨의 눈이 흔들립니다. 이게 무슨 함정. 순식간에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김노부인이 나섭니다. 모두들 이리 와보거라. 손짓합니다. 사람들이 이 씨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상 밑에서 이게 뭐냐? 남자 옷가지가 나옵니다. 천조각, 은비녀, 놀이개까지 모두 월향이 미리 숨겨둔 것들. 동생, 이참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게 정말이냐? 정말 내가? 아닙니다, 형님. 저는 절대. 이 씨가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김노부인이 비웃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하려 드느냐?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바람까지 피우다니. 어마마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닥쳐라. 쿵. 지팡이가 마루를 내려칩니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마마마. 판서댁 귀한 딸이라면서 이게 귀한 딸이 할 짓이냐? 이 씨가 무릎을 꿇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친오빠 이참판마저도. 동생. 차갑게 말합니다. 너무 실망이다. 형님. 내일 아침 한양으로 함께 돌아가자. 형님. 이 씨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홀로 방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왜? 작게 중얼거립니다. 왜 이런 일이? 억울함, 분함, 그리고 서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눈물을 닦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듭니다. 지금은 참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 씨는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큰 반전으로 이어질지. 사부, 폐출.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짐을 쌉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옷가지들, 몇 안 되는 폐물들. 대문 앞, 가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생. 이참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가자. 한양으로. 이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안채를 돌아봅니다. 10년을 살았던 곳.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곳. 사랑채에서 김 노부인과 월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후.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드디어 쫓아냈구나. 네, 어마마마. 이제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월양아. 감사합니다. 월향이 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욕심. 더 큰 욕심. 둘둘둘. 가마가 출발합니다. 이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봅니다. 잘 보거라.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작은 결심. 하지만 단단한 결심. 오부, 한양. 한양. 이판서댁. 이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오냐, 딸. 이판서가 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 집안 놈들이 감히. 아버님, 진정하세요. 이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 딸아. 이판서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졌다. 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건 모함입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판서의 목소리가 무거워집니다. 일단 조용히 지내거라. 네. 이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부터 이 씨는 친정 사랑채에 칩거합니다. 박출입을 삼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판서댁 딸이 바람을 피웠대. 쯧쯧. 그런 집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씨는 참습니다. 꾹.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눈물이 흐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이 씨는 변해갑니다. 예전의 나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단단하고 차분한 여인이 됩니다. 딸아. 이판서가 찾아옵니다. 내가 알아봤다. 무엇을요? 그 집안의 비밀을. 이 씨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버님. 시어머니와 첩년이 짜고 너를 모함한 것이 확실하다. 그럼 증거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판서가 딸을 똑바로 봅니다. 딸아.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제가요? 그래. 이건 내 싸움이다. 이 씨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우는 여자가 아닙니다. 싸우는 여자. 복수하는 여자. 육부, 역습. 이 씨는 계획을 짭니다. 먼저 친정 오빠 이참판에게 부탁합니다. 형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무슨 사람? 그 집안을 몰래 감시할 사람을. 이참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다. 며칠 후. 한양의 삿도 밑에서 일하던 포교 하나가 내려갑니다. 경상도 그 고을로. 이름은 박철. 무술이 뛰어난 사내. 마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김진사 댁을 낮과 밤 가리지 말고 감시하시오. 무엇을 찾으면 됩니까? 증거를. 시어머니와 첩년이 나를 모함한 증거를. 알겠습니다. 박철이 절을 하고 떠납니다. 둘째. 이 씨는 친정 재산을 조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혼수로 가져간 재산 목록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두툼한 장부. 이 씨가 펼쳐봅니다. 논밭이 30마지기. 금 10량. 은 20냥. 비단 100필.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게 다 제 거였군요. 그렇다. 이판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내 것이다. 이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씨의 눈이 빛납니다. 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하지만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알겠습니다. 이 씨가 다짐합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리고 모든 걸 되찾겠어. 셋째, 이 씨는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그날 밤 안채에 들어왔던 건달.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어렵습니다, 마님. 이참판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도 찾아보세요. 분명 꼬리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참판이 사람을 풀어 수소문합니다. 경상도 일대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찾았습니다, 마님. 정말요? 네. 지금 대구 어느 주막에 숨어 있답니다. 이 씨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7부 증거. 대구 허름한 주막. 박철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삐걱. 문을 엽니다. 안에는 건달 하나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 사내. 내가 김득보냐? 누구시오? 김득보가 화들짝 놀랍니다. 놀라지 마라. 난 한양에서 온 포교다. 포교?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다. 돈을 주러 왔다. 박철이 은자 몇 냥을 탁자에 놓습니다. 댕그랑. 김득보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뭡니까? 대답만 해라. 그날 밤 누가 시켜서 안채에 들어간 거냐? 저는. 숨기지 마라. 이미 다 알고 있다. 박철이 차갑게 말합니다. 대답하면 이 돈은 내 거다. 거부하면 손이 칼자루로 향합니다. 김득보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천천히 말해라. 그날 밤 김득보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집니다. 첨년월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주면서 안채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일부러 들키라고 했습니다. 이 씨 부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박철이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붓을 움직입니다. 서걱서걱. 서명해라. 네. 김득보가 도장을 찍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 완료. 그리고 박철은 계속 움직입니다. 경상도 그 고을로 돌아가서 김진사댁 주변을 감시합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밤 사랑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박철이 몸을 숨기고 지켜봅니다. 안에서 김노부인과 월양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후후.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내 거야. 축하드립니다, 어마마마. 월향아, 너도 수고 많았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 이제 진사 나으리도 너만 보잖아. 그러게요. 월향이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어마마마. 응.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 신분을 바꿔주세요. 김노부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신분을? 네. 저를 양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건 이 씨 마님이 가져간 재산도 돌려받고 싶어요. 월향의 눈이 반짝입니다. 탐욕으로. 그 재산이면 제가 진짜 양반 부인이 될 수 있어요. 김노부인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좋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차피 이 씨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 감사합니다. 둘이 마주보며 웃습니다. 밖에서 박철이 모든 대화를 듣습니다. 이제 됐다. 두 번째 증거. 확보 완료. 8부 반격. 한양. 이판서댁. 이 씨가 박철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김득보의 자백서와 김노부인과 월양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씨의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받아듭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님. 이제 싸울 수 있겠군요. 이 씨가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결기만이 가득합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아버지 이판서를 찾아갑니다. 아버님, 왔느냐, 딸아.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 이판서가 서류를 받아봅니다. 하나하나 읽습니다. 그리고 좋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임금께 상소할 수 있겠구나. 상소를요? 그래. 이 증거면 충분하다. 이판서가 딸을 봅니다. 딸아, 이제 내가 직접 써라. 네. 상소문을 내 손으로 직접. 이 씨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곧 붓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상소문을 씁니다. 촛불 아래서 한자 한자 정성껏 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나이다.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사옵니다. 모함을 받고 쫓겨났사옵니다. 붓이 움직입니다. 서걱서걱 밤이 깊어갑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마침내 상소문이 완성됩니다. 다 썼습니다, 아버님. 수고했다, 딸아. 이판서가 상소문을 받아듭니다. 내가 직접 임금께 올리마. 감사합니다. 이 씨가 깊이 절을 합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진다. 구부, 임금. 대전. 임금 정조께서 상소문을 읽으십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전하. 이판서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증거도 있사옵니다. 김득보의 자백서, 박철의 감시 기록, 모두 바칩니다. 임금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십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전하, 양반가의 시어머니와 천한 첩이 짜고 죄 없는 본처를 모함하다니. 임금의 목소리가 무거워집니다. 이판서, 예, 전하.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리고 임금이 잠시 생각하십니다. 암행어사를 보내겠다. 암행어사를요? 그래.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십니다. 박문수를 불러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며칠 후 암행어사 박문수가 출발합니다. 말에 올라탑니다. 둘둘둘. 한양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경상도 그 고을. 김진사댁. 이 씨는 한양에서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를.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제10장. 순이가 시어머니가 되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순이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새댁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씩씩하고 밝은 처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가 낯설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3년 동안 이불 속에서 울었던 그 밤들. 순이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며느리 분이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게 된 날. 아침 일찍 분이가 인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집신 한 켤레를 꺼내왔습니다. 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신고 가거라. 분이가 멈칫했습니다. 낡은 집신을 바라보다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신발이 닳거든 한번 들여다보거라. 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대문 앞에 서서 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먼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어머니, 저 배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반드시 가장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마음이 반드시 가장 부드러운 눈빛으로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사랑은 낡은 집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드러내지 않아도 챙기고 있으며 차갑게 보여도 가장 먼 곳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조선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무뚝뚝하지만 몰래 챙겨주는 사람. 칭찬은 없지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 말은 없지만 다 알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야담 통통은 앞으로도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통통 튀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야담 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